알짜리가 또렷하게 보이고 이걸 지키려는 습성이 강한 그런 알짜리를 먼저 찾아서 그런 곳을 지키고 있는 베스를 낚아내는 게 알짜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실제로 낚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잡는지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림에 담으려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지금 얘는 올라쓴 다음에 대가리를 땅 치면 바로 물어. 아니면 올라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에서 안으로 탁 들어오면 땅하고 한 방에 때릴 거야. 이렇게 봤지? 깐다? 와, 고기 좋다. 예. 네, 낚았습니다. 이 녀석 딱 봐도 그냥 수컷이네요. 예, 산란장도 지키고 있었고 몸도 이렇게 말라가지고 힘든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싱커가 있는 녀석으로 계속 공략을 하다가 몸통을 한번 탁 쳐줘 봤어요. 정 안 물길래 그렇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몸통을 탁 쳐줬더니 그때부터 이 녀석이 눈빛이 탁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몸통을 때릴 때 리트리브를 해서 땅 쳤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았는지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따라온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알짜리나 베스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알짜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올라오면 가서 땅 쳤죠. 그랬더니 그때 한 번에 턱 하고 먹어서 제가 여유있게 깔게 하면서 탁 잡아냈습니다.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하다 보면 항상 먹이는 거에만 이렇게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산란장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방어 본능을 일깨운다든지 아니면 이 녀석한테 어떤 특정한 경험을 시켜줘서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공격 본능을 이렇게 일깨워서 낚아낼 수 있습니다. 산란장 낚시는 이런 부분에서 꼭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레트린 블리츠와 텅스텐 싱커 조합으로 낚아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아무리 가도 알짜리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저도 낚시를 뭐 토너먼트도 뛰고 막 이랬는데 토너먼트 뛰러 안동호에 가기 전까지 사실은 댐에서 낚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짜리를 거의 못 봤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짜리를 봐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짜리 낚시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알짜리를 내 눈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바람이 좀 덜 부는 날이 유리하고요. 두 번째, 송화가루. 이게 송화철이랑 완전히 겹치거든요. 송화가루가 없는 철에 낚시를 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혹은 송화가 좀 씻겨 내려갔겠다, 비가 좀 왔다, 따뜻한 철이지만 그럴 때 가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맑은 곳에 가야 유리하다는 거예요. 간척코 이런 것도 좀 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척코 같은 곳보다는 물이 좀 맑은 곳, 강의 상류라든지 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단 맑은 곳으로 유명한 곳,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낚시를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서도요, 알짜리가 없는 곳, 알짜리가 잘 안 생기는 곳에 가서는 아무리 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알짜리가 잘 생기는 곳은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빛이 비치는 곳,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요,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빛이 비쳐서 좀 수온이 빨리 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흙이면 안 돼요. 바닥이 흙이면 좀 불리합니다. 잘 안 만들어요. 물론 전체가 다 흙이면 그런 곳에 만들겠지만 아무래도 뭐 자갈이나 뭐 모래나 아니면 조그만한 돌멩이들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더 알짜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토질이 섞여 있다면 조금 자갈 같은 게, 혹은 지금 보이는 뭐 이런 돌멩이들 있잖아요. 이런 돌멩이들이 많은 곳을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장소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보러 가서 하는 행동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높이서 볼수록 잘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가까우면 잘 보이는 줄 알고 물가에 붙어서 막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사실 이건 되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높이서 보면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곳을 이렇게 쫙 워킹을 하잖아요. 경사도가 이렇게 있는 곳을 이렇게 워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사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물이 있으면 여기서 걷지 마시고요, 좀 올라가서 걸으세요. 그럼 확실히 잘 보입니다. 두 번째, 평광안경. 이거 엄청 중요해요.
사실 저도 제가 눈에 시력이 엄청 자신 있어가지고 전혀 안 썼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 완전 신세계가 열리니까 꼭 성능 좋은 편광 안경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편광 안경을 끼고 이런 돌멩이가 있는 사면 혹은 이런 돌멩이가 이렇게 넓게 깔린 그런 지역을 이걸 딱 쓰고 송화가루 없이 평평한 아주 장판 같은 그런 날 이렇게 걷다 보면요,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어떤 지형에 조금이라도 뭐가 비빌 데가 딱 있으면 그런 데에 팍 하고 있는 알짜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알짜리를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그래서 알짜리를 몇 개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잡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낚시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잡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아니 얘네가 뭐만 들어가면 슬금슬금 피해요. 그리고 여기 알짜리 같은데 주변 계속 배회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걸 느낍니다. 근데 저는 잡아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잡아내느냐? 네, 낚아냈습니다. 아낌없이 보여준다, 화끈하게 보여드리는 꿀팁 패스 에피소드인데요. 전형적인 알짜리 지키는 행동을 하는 산란기 수컷이에요. 그래서 레틀이 들어있는, 들리시죠? 레틀이 들어있는 크랭크를 마치 프리리그 같은 세팅을 해서 낚아냈습니다. 지금 바늘이 박혀있는 위치가 하나는 여기였고 지금 하나는 이쪽에 박혀있는데요. 원래는 꼬리를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훅을 먹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이렇게 옵셋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파이팅을 하면서 거리가 일단 너무 짧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알짜리 베스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앞바늘이 이쪽 머리 쪽에 박혔고 뒷바늘은 탈출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쪽 반대쪽 얼굴 쪽에 훅셋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틀이 들어있는 크랭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워가 충분히 있는 로드와 이렇게 충분히 굵은 라인을 사용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 녀석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알짜리를 지키는 알짜리 주변에 있는 서성이 있는 수컷들은 몇 가지 어떤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그 행동 패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알이 없는 경우. 알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알짜리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엄청 소극적으로 지켜요. 되게 지키는 녀석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루어가 들어가면 뭐 그냥 그다지 그냥 그래요. 이런 경우는 선수들끼리도 이건 아직 알을 안 내렸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알이 없는 녀석은 빠르게 포기를 하시고요. 근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요게 엘리트거든요. 이게 알짜리가 요만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베스가 딱 하고 올라가 가지고 마치 동그라미 위에 딱 올라가 있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진짜 엘리트인데 얘는 진짜 뭐 관상도 짱이고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낚아내기가 제일 쉬워요. 얘는 뭐 난이도를 따지면 난이도는 뭐 한 D급 아주 쉬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알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알짜리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서성이 있는 친구들도 두 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가 있고요. 돌아만 다녀. 요게 난이도 A. 멀리 가지도 않아. 계속 돌아만 다녀. 이게 난이도 A고, 난이도 B. 조금 높은데 얘는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알짜리가 있잖아요. 알짜리에서 멀리 빠지지 않고 어디 근처에 숨어 그렇게 밖에 계속 알짜리를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 요런 친구는 조금 낚아내기가 쉽습니다. 왜냐? 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요, 어그로가 잘 안 끌려요. 근데 요 친구는 어그로가 끌린다는 거죠. 얘는 뭐 어그로가 너무 쉽게 끌린다는 거고.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딱 알짜리가 있으면 요 안에 알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가끔 이 알짜리 안에 있는 뭐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딱 보면 알이 이렇게 똥똥똥똥 붙어 있어요. 여기가 알이구나 해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약간 싹 털어놨잖아요. 싹 털어놓고 여기가 약간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주로 알이 있는 곳은 새카맣게 이렇게 노른자 같이 새카맣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거기에 알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좀 조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퇴적물이 쌓였다든지 아니면 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청소를 못한 거지. 그래서 추가 청소를 못해서 거기만 조금 이렇게 새카맣게 나뭇잎이 안 치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 돌멩이 주변만 유난히 색깔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알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알이 있는 곳으로 루어가 이렇게 탁탁탁탁 가잖아요. 그러면 이 밖에서 배회하는 친구든 올라탄 친구든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던 친구든 갑자기 골로 가면은 난폭하게 바뀝니다. 색깔이 쫙 변하거나 아니면 쫙 루어를 쳐다봅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그로를 끄는 방법이죠. 그래서 알을 괴롭히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내 루어를 신경 쓰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이걸 이제 실전으로 공략을 하잖아요.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그로가 끌렸어요. 그래서 루어를 인식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잡아낼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지는 않아요. 계속 뭔가 막 이러는데, 물지는 않고 계속, 뭐 어쩔 줄 모르기는 하는데, 얘가 이거를 팍 하고 물었으면 좋겠는데 물지 않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화끈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냥 루어로 몸통을 치거나요. 제일 좋은 건 머리 부분인 것 같아. 해보니까 근데 너무 사악한 웃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제가 해보니까 루어로 베스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톡 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엄청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화를 많이 나게 하고 얘가 루어를 신경 쓰게 해서 루어를 공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낚시는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 알을 괴롭히는 것도 방법이지만 직접적으로 본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알자리에 들어온 것들을 바깥으로 치우기도 하고, 알자리 주변에 있는 알을 노리는 적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나를 알자리에서부터 내쫓으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영역을 지키는 본능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산란기에 알자리를 지키는 수컷은 그 본능이 최대치가 돼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략해서 몸통이나 머리를 루어로 탕 치면 베스트가 갑자기 화가 난다 하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루어 주변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엔 진짜로 공격적으로 루어를 쿡! 그 전에는 입으로 슬슬 밀거나 살짝 무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쿡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이런 채비를 쓰거든요. 지금 보시면 크랭크베일에다가 싱커, 이 싱커 사실 이렇게 14g 달지 않아도요 5g만 달아도 가라앉는데, 제가 14g을 쓰는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5g으로 딱밤 맞는 게 아프겠습니까? 14g으로 딱밤을 맞는 게 아프겠습니까? 이게 저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딱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걸로 이렇게 베스트 몸통을 이렇게 툭 치잖아요. 몸통이 사실은 바늘에 잘 안 걸려요. 왜냐면 이게 위드가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드 역할을 하잖아요. 가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몸통을 툭 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이 소리와 이 진동을 기억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던져서 알자리 주변을 툭툭툭툭툭 두드려요. 그러다 보면 알이 있는 곳을 묵하면 이 친구가 막 신경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쳐다보던 친구건 주변에서 돌던 친구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때 몸통을 이걸로 툭 쳐줘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쉽겠죠. 위에 올라와 있는 친구가 몸통을 치기가 쉬우니까 툭 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그로가 끌리고, 그 다음부터 공격적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이 정말 하나도 블루리같이 생기지 않은 이 친구를 나를 쫓아내려는 적으로 인식을 하고 콱 하고 물더라고요. 다른 알짜리 낚시할 때처럼 이렇게 물었다 뱉었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쿡 하고 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루어 낚시를 하다 보면 다른 개념으로도 알짜리 지키는 친구는 잡아낼 수 있으니까, 먹이가 아니라 너를 내 쫓으러 왔다 하는 마인드로 낚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베스가 알짜리 지키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좋습니다. 아파요. 아픈데 제가 너무 웃으면서 설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낚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있느냐, 낚시를 해보면 베스가 내 루어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막 망설이는 모습이나 막 고뇌하고 갈등하는 게 보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걔네가 진짜로 인간처럼 고차원적으로 막 고뇌하고 갈등하지 않겠지. 근데 뭐냐면 막 망설이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먹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얘가 평소에 보던 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이거를 치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내지는 엄청 신경이 쓰여. 내지는 나 엄청 화가 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꼭 낚시를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십시오. 베스 낚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루어를 베스에 먹이는 것, 이거에 처음에 베스를 낚는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만 낚시를 계속하냐, 최대한 먹이에 가깝게
이것은 먹이야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꿀팁배스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 일본 PD가 정말 멋있게 버즈베이트로 빡 하고 잡아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이건 얘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때릴까 싶은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낚시를 하다 보면 꿀팁배스를 봐도 그렇고 뭐 낚시 다른 영상들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낚시를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알짜리 낚시를 제가 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알짜리 낚시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루어를 먹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고 반응을 해요. 루어는 루어야. 이건 분명히 루어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아, 이 친구들이 루어를 공격하는 이유가 오로지 먹기만은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알짜리 낚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최대치로 올라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자극해서 낚아내는 거잖아요. 루어 낚시는 이 친구를 유혹해서 낚아내는 거니까 뭐 먹게 해도 되고 공격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땐가 그런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루어 낚시를 좀 더 하다 보면 무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짜리 낚시를 꼭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 루어 낚시를 좀 더 참된 루어 낚시로, 그러니까 생미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미끼 낚시와 다른 면의 루어 낚시를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끈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거 5자 그냥 넣겠다. 6자쯤 되겠다. 저거 대가리 뭐 혼자 있잖아, 근데. 대가리 좀 먹고 뭐해 저거? 터는 건가? 대가리 지금. 와, 왔어, 다시. 헤이. 저 터는 거야. 만드는 거야. 없잖아. 혼자라고. 놔두자. 들어왔어, 쟤. 야, 빠져서 보인다. 잡을까? 야, 여기서 봐, 여기서 봐봐. 나무에 가려서 진짜 잘 보여. 왔다. 그래, 떠있어. 잉어다, 야. 좋은 잉어다. 이게 딱 잡기 좋은 알짜리 형태잖아. 화도 많네. 이미 딴 애들 내쫓고 있어, 벌써.